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5장 다국어 처리, 그죠? 번들을 이용해서 메시지 FMT 태그, 그죠? JSTL의 FMT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국어를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에 16장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나 뭐 어떤 회원가입을 할 때나 등등 사용자로부터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큐리티라고 해서 뭐 선언적 시큐리티 형태랑 프로그래밍 시큐리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예. 자, 시큐리티의 개요입니다. 그죠? 보면 시큐리티는 보안이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허가된 사용자만이 특정한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한하는 보안 기능이에요. 이 시큐리티가. 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단계별로 게스트가 있고 뭐 아니면 뭐 관리자가 있고 이런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한들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보여지고 뭐 혹은 로그인만 보여지고 로그인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등등을 우리가 제약을 걸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시큐리티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데, 그죠? 권한이 없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웹에서 우리가 공격자, 뭐 해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아니라 뭐 이제 다크 해커라든지 블랙 해커가 이제 공격자가 전송 데이터를 중간에 패킷을 딱 가로채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등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큐리티인데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우리가 특히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 그죠? JSP 컨테이너는 요청된 페이지에, 그죠? 보안 제약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통캣 서버에 기술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유저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이 XML, 웹.xml 파일에 기술이 되어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확인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인증을 해준다. 그런 게 바로 이제 하나의 방법이, 그런 절차를 우리는 이제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사용자한테 권한을 우리가 부여를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카페에 접속을 하시다 보면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시판도 달라지고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권한을 부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큐리티의 처리 방법은 제가 앞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자, 선언적 시큐리티 방법이 있고 프로그래밍적 시큐리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대다수가 이거를 이용을 하죠. 왜? 코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씁니다. 자, 코드 작성 없이 web.xml 파일에 보안 구성을 우리가 작성을 해요. 어떠한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서 사용자의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자, 프로그래밍적 시큐리티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권한 부여를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다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저랑 같이 또 역시 실습을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자, 여튼 시큐리티는 뭐 우리가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속 못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이디 번호라든지 카드가 있다면 그걸 찍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듯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맞죠?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개념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 우리가 역할과 사용자를 구성하는 방법은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C 드라이브의 통캣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설치를 했단 말이죠. 폴더를 이동을 시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 압축을 풀어서 보면 컴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tomcat users XM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열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별 내용은 없고요. 요 부분이 지금 주석 처리가 딱 돼 있어요. 롤하고 유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롤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 네임이 자 톰캣이다. 이렇게 두 개의 역할을 롤은 역할이잖아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톰캣 그리고 또 롤 네임은 롤1 이렇게 두 개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줬는데 자 유저 네임은 톰캣 패스워드는 뭐 우리가 나중에 쓸 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롤은 얘는 톰캣 서버 역할을 해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보스인데 얘는 역시 바꿔주고 그리고 롤은 얘는 톰캣도 되고 롤1도 같이 해라. 둘 다 같이 역할을 매핑한 거예요. 두 개 다 하니까 보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롤1이 있어요. 롤1은 얘는 그냥 롤1의 역할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앞에 롤 역할은 두 개 있는데 사용자는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각각 롤1과 롤1하고 톰캣이라는 역할을 유저가 톰캣 유저, 보스 유저, 롤1 유저가 각각 다르게 이제 롤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롤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정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핑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역할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요게 바로 이제 톰캣 서버에 있는 건데 그 XML 파일을 열면요. 여기에 롤을 이렇게 줬어요. 롤 네임은 이렇게 해서 매니저라고 줬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이 이제 어드민이에요. 어드민이고 자 패스워드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롤즈 돼 있죠. 이 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죠. 새로운 역할로 매니저를 등록하고 이 역할에 매핑되는 사용자 어드민이다. 그죠? 어드민과 새로운 비밀번호 어드민 1234를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니저가 딱 역할이 만들어지고 그 계정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정보를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선언적 시큐리티 방식이 있는데요. 자, Declarative Security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러한 선언적 시큐리티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 설명자가 바로 이제 웹.xml인데요.
이 web.xml이 바로 배포 설명자예요. 그래서 web.xml 파일에 보안 구성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통캣이 실행을 하면서 이 web.xml을 읽어오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건드린 적이 많죠. 뭐 우리가 웹 서블릿 매핑할 때도 했고 URL 매핑할 때도 했고 등등을 우리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이 통캣 컨테이너가 이걸 읽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안적인 내용이 있으면 얘가 이제 통캣 서버가 이걸 읽고 수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코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JSP나 이제 서블릿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eb.xml에다가 보안 구성을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web.xml의 파일에는 보안 역할, 그리고 보안 제약사항, 인증 처리까지 이 세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나,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해서 우리가 보안을 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자, 시큐리티, 이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인데요. 가장 밖에 있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시큐리티 롤 해서, 자, 역할이에요.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열을 해 줍니다. 그래서 통상 web.xml에 이걸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이게 원형이에요. 그죠? 원형이고, 그래서 요소 사용예인데, 자, 롤 네임, 우리 아까 전에 통캣에 이제 users 해서 .xml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우리가, 열고 나서, 그 파일에 우리가 이 매니저를 추가를 했죠. 앞에서 요렇게. 여기에 추가했잖아요. 매니저. 그죠? 추가를 했기에, 이렇게 우리가 롤네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web.xml에서. 그래서 롤을 이렇게 정했고, 맞죠? 롤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ployee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죠. 넣지 않았잖아요. 통캣 서버에. 그죠? 그 XML 파일에.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롤네임의 요소에 설정하는 역할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통캣 그 폴더에 있는 통캣-users XML 파일에 등록된 역할과 사용자여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먼저 통캣 서버에 있는 XML 파일에다가 롤과 유저를 등록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XML 파일에 기술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의 제약사항을 설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사용자의 요청 URL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우리가 정의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web.xml 파일에 접근 권한을 내용을 구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security하고 constraint가 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웹 리소스 컬렉션이라는 태그도 있고요. 그리고 auth constraint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user data constraint라는 게 하위 요소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웹 리소스 컬렉션이라는 것은 웹 자원에 대한 접근, 즉 통상 컨텍스트,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네임이 여기에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uth constraint는 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된 사용자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user data constraint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보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보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예제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죠. 자, 웹 리소스 컬렉션 요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웹 자원에 우리가 접근을 설정하는 요소인데, 여기에 URL 패턴, HTTP 메서드, 웹 리소스 네임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소스 컬렉션하고 자원 이름이 여기에 오고, 그리고 접근 제한 URL, 그리고 전송 방식, 이게 이제 get 아니면 pos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리소스 네임은 자원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때로는 생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 패턴은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우리가 URL 목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그냥 이거 생략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서드 방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됐나요? 예, 요게 바로 웹 리소스 컬렉션들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URL을 제한을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URL 패턴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돼요.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웹 리소스 컬렉션의 요소를 이제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security constraint 태그로 감쌌고요. 리소스 컬렉션. 자, 여기에 리소스 네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뭡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웹마켓 있다, 그죠?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줬고요. 프로젝트 네임이죠. 그 다음에 URL 패턴을 여기다가는 생략을 하지 않고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카트하고 슬러시하고 여기에 아스타가 왔어요. URL 패턴이. 그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리소스명, 우리가 접근할 곳은 이름은 웹마켓이 맞고요. 그리고 URL 패턴을 우리가 카트 슬러시 아스타로 설정을 했다. 이것은 사용자가 HTTP 이렇게 우리 접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카트라는 게 없어요. 그죠? URL에.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덱스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카트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카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auth constraint의 요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뭡니까? 여기 웹 리소스 컬렉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리소스 네임을 이렇게 주온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auth constraint에서 웹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설정하는 요소로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auth constraint로 감싸고, 그 다음에 웹 리소스 컬렉션의 요소에 URL 패턴과 HTTP 메서드에 설정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uth constraint 요소를 생략을 하면, 이거를 생략을 하면 등록된 사용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웹서버에서는 사용자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자 인정을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역할이 뭐며 설명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가지고 이제 사용자 인정을 이제 웹서버에서는 요청을 이제 입력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넣어주면 이제 웹서버에서 사용자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롤네임의 요소, 요거 말이죠. 그죠? 요거는 반드시 어디? 그죠? tomcat-users의 tomcat-users XML 파일에 등록된 역할과 사용자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tomcat부터 건드리고 난 뒤에 이 시큐리티 요소들, XML에 기술하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한다. 이 말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auth constraint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는 description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부여 제약 사항에 대해서 그냥 기술하는 거고요. 롤 네임은 자,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이름을 대문자와 소문자로를 구분하여 우리가 이제 요건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설정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tomcat users XML에 등록된 역할과 사용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만약에 모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그냥 이거 아스타로 표시를 하면 다 이제 뭐 사용자 인증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네임과 롤네임 요소와 그리고 롤네임 요소를 생략하면 URL 패턴에 설정된 접근 제한 URL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허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관리자다. 롤네임은 매니저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tomcat users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시큐리티 제약사항 설정을 하는 것 중에서 자, 유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설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해놓고 여기에 트랜스포트 개런티라고 되어 있어서 자, 트랜스포트가 이제 우리 전송이잖아요. 개런티가 보증, 보장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none, integral 맞나요? integral이고 그리고 confidential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integral이나 아니면 confidential 근데 confidential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전송 중에 데이터를 아무도 훔쳐보지 않았음을 보장한다는 의미 기밀성이죠. 그죠? 기밀성. 그리고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근데 none이라고 주면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냥 손실되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의 예제가 여기 있는데 보면 여기에 confidential 넣었다. 그죠? 그럼 기밀성을 위주로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죠? 위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 전송할 때 다른 사람이 훔쳐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즉 기밀성이다. 그죠? 기밀성. 그죠? 요거를 이제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술을 한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설정하기 이제 하는 데에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인증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나 혹은 오류 페이지를 호출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로그인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웹.xml에 인증 관련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로그인 컨피그 요소는 시큐리티 컨스트레인트 요소에 설정된, 그죠? 접근 제한 자원을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우 해당 자원의 접근을 위한 인증 처리 방법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접근하려고 그러면 자 로그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메시지나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요소로 auth method, 그리고 real m, name, 그리고 form, login, config 이렇게 세 개의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auth method는 인증 처리 방식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real m name은 우리가 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된 사용자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아울러 데이터 전송 시에 데이터 보호를 여기서는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auth method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method는 post 방식이냐 get 방식이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 처리 기법을 설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인증 처리 기법은 베이직, 그리고 다이제스트, 그리고 폼, 클라이언트 서트가 이 등으로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auth method 요소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베이직은 웹 자원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다이제스트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 기법으로 우리가 JSP 컨테이너가 때로는 이제 이거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폼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암호화되지 않은 로그인 정보를 그대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트는 클라이언트가 왜 우리 한 번씩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보안 키, 공인 키를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그런 웹페이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뭡니까? 그 공인 키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사업적인 부분, 비즈니스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뭐 요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이 폼이라든지 베이직은 우리가 제일 많이 그래도 사용하는 거는 베이직이나 혹은 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키를 원할 때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트를 우리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auth method에다가, 처리 기법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베이직이니까 기본 인증이다. 그죠? 그 다음에 폼이에요. 이거는 폼 기반으로 인증을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폼 기반으로 우리가 인증 시 로그인 페이지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폼 태그에 액션, 그리고 사용자의 name, 인풋 태그에 있겠죠. 그죠? 이것도 인풋 태그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속성값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j 언더바 security 언더바 체크, 보안 체크를 해달라는 그러한 속성값이 되겠고, 역시 j 유저네임, j 패스워드 이렇게 우리가 폼 기반 로그인 인증 시 할 때, 폼 기반 인증 시 할 때 로그인 페이지를 우리가 폼 태그로 만들 거잖아요. 그럴 때 만들 때, 자, 액션을, 자, 이거를 체크를 해라. 보안을 체크를 해라. 이게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input 타입에도 역시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웹.xml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그 사용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폼 기반 인증 처리를 사용하려면 정해진 규칙, 이게 정해진 규칙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우선 폼 기반 인증 처리는 웹브라우저가, 폼 기반은 웹브라우저가 관여 안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 인증 정보를 우리가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해야 이제 폼 기반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액션이나 혹은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거를 언더바 j 언더바, 그리고 j 언더바 시큐리티 체크 이런 형태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이거는 인증을
우리가 할 때, 요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다 설명했는데요. 리얼 M name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인증 영역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요소고요. 그래서 리얼 M name의 요소에 설정된 영역 이름은 대개 웹브라우저의 로그인 대화 상자에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얼 M name 이렇게 되어 있어. 사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영역 이름을 내가 로그인이라고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 M name은 요소는 폼 기반 인증이나 다른 인증 방법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로그인 컴피그 요소에 대한 설명 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따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로그인이면 로그인, 무엇이면 무엇 이렇게 데이터를 문서화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얼 M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역을 이름을 짓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리얼 M name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요걸 또 역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증 설정하는데 폼 로그인 컴피그 요소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인증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인증된 로그인 사용자의 계정을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어디로 이동을 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로그인 오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인증 처리를 위한 로그인 혹은 오류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폼 로그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URL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에러 페이지는 로그인 오류 페이지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식이 OS 메서드 요소가 폼 기반 인증 처리 기법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폼 로그인 페이지, 폼 에러 페이지, 그죠?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고 로그인 및 오류 페이지의 경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 이클립스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폼 방식으로 하겠다. 인증을, 폼 기반 인증으로 하는데, 로그인 컴피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폼으로 내가 하는데, 자, 로그인 JSP 파일로 이동을 시켜달라.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잘못됐다. 인증 실패 때는, 자, error.jsp로 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인증 실패 시 얘는 오류 페이지, 얘는 인증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login.jsp도 있어야 되고 error.jsp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때 이제 그 웹마켓에서 이제 login.jsp하고 error.jsp도 요번에 추가를 해서 시큐리티를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 인증으로 처리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요거는 통캣의 유저즈 XML 파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주석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요. 근데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유저 네임과 롤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웹.xml이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시면 웹 app 밑에다가 security 롤1을 추가했고
그죠? 그리고 제약 조건에다가 리소스 컬렉션에다가 이제 리소스 네임은 자, 프랙티스 챕터 16이 될 거고, 그리고 URL 패턴은 security 01.jsp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auth constraint, description은 뭐 생략됐고, 롤 네임은 롤1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 로그인 컴피그 해서 얘는 auth 메서드를 베이직으로 했기 때문에 폼 기반이 아니다. 그죠? 그냥 기본 인증이다. 그죠? 여기에 기본 인증 처리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 인증 처리 방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security 01.JSP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인증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왜? 기본 인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폼 기반으로 인증할 때는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밑에 거 요거 좀 보시면 auth 메서드에서 폼 딱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폼 로그인 컴피그에서 로그인 페이지와 에러 페이지를 딱 여기에 명시를 해놨죠. 맞나요? 그러면 로그인 하려고 들어가면 자, 요거를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폼 기반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롤1.로그인.jsp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롤1. 비밀번호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얘가 뭐예요? 여기서 j 시큐리티 체크했고, 그리고 j 유저네임, 그리고 j 패스워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전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기에 인증을 성공을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웹페이지들이 있어요. 특히 관리자로 들어갈 때나 이럴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아니면 잘못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인증 실패해서 이제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그인 failed JSP가 되고요. 잘못 입력을 했다면 인증 실패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요까지 우리가 한번 선언적 시큐리티에 대한 방법 등을 한번 일단 이론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좀 이렇게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게끔 맞춰서 우리가 태그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 놓으면, 한번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건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인증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 방법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죠? 자, 요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됐군요. 제가 이론 강의는 이렇게 오래 안 하는데 좀 이게 할 내용이 좀 많았죠. 자, 여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요거 시큐리티, 선언적 시큐리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